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춘천주공 난리 났다. 무순위 로또 줍줍 다 뺏긴다. 국회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으로 사실상 춘천주공을 비롯한 5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들이 일반 분양자 줍줍으로 몽땅 넘어갈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기회는 만들면 또 있겠지만 총선이 가까워서 의무 실거주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당연히 분양자들은 대성통곡을 하며 이를 불복할 태세입니다. 벌써 건설사 512곳이 폐업을 하고 14곳이 부도나는 등 미국발 경제위기 그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민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춘천주공 난리 났다. 무슨 이 로또 줍줍 다 뺏긴다. 사실상 이제 로또 줍줍이 되는 거예요. 왜? 다 뺏겨버리니까. 지금 대성통곡을 하고 있네요. 이제 설마 이런 상황이 돌아올 거냐 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오네요. 물론 아직은 100%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보실래요? 별표 한번 쳐볼게요. 실거주 의무, 원인, 문제, 후유증 해결 방안. 여기 보시면 물 건너간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믿었던 48,000가구 대혼돈, 아예 그냥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뜹니다. 자, 실거주 원인 문제, 왜 실거주를 하게끔 만들었냐면요, 첫 번째, 이게 다른 말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해요. 왜?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실거주를 해야 하니까. 자, 원인 취지는 갭 투자를 차단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청약 과열, 지나치게 경쟁률이 세지는 걸 억제하려고. 문제,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또는 처음하고 달리 학군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멀 경우는, 또는 작은 걸 받았는데 그리 많은 식구가 다 들어가야 하는 등 처음 분양했을 때와 다른 환경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실거주 후유증, 한국토지공사 LH 분양가 수준에 다시 재매각. 그러니까 춘천주공에서 분양받았던 사람들 만약 돈이 없고 못 들어간다면 다 뺏기고요, 그걸 다시 재분양해 버리는 거예요. 분양가 수준으로. 프리미엄 모두 손실하겠죠. 엄청난 자산 피해를 가져옵니다. 기회비용도 박탈당하고, 만약 이걸 위반하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아요. 그러면 해결 방안이 아예 없어졌느냐?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올해 넘겼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법안 소위를 추가할 수가 있다. 첫 번째 방안, 법 개정 없이 예외 규정을 처리하는 그런 선에서 법안 소위가 추가돼서 극적 합의를 볼 수는 있는데 가능성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 두 번째,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외사항을 담아서 개정. 세 번째, 22대 이제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 있죠. 차라리 그때 국회의원 임기와 함께 추진. 대신에 혼란이 좀 가중되겠죠. 당연히 아직 이제 입주가 많이 남은 것들은 좀 문제가 없지만 가까워지는 것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혼란스럽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될까요? 실거주 의무 폐지, 무산, 춘천주공 다 뺏긴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 12,032채 중에서 일반 분양 대략 한 1,000채 이상. 자, 24년 2월달에 입주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강동 헤리티지자이 1299채 14년 6월달. 이편한산 강일 어반 593채 14년 2월. 지금 24년 25년 이때 이제 입주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은평 역촌 센트레빌 752채 24년 11월. 장위자이 레디언트 2,840채 25년 3월. 총 적용주택이 무려 66개 단지 44,000채예요. 자, 이제 44,000채 거의 지금 여기 보면 준수한 곳들입니다. 지금은 1월달보다 집값이 오른 상태라서 이 준수한 프리미엄이 붙은 곳들이 줍줍으로 쫙 깔리는 거죠. 한마디로 로또 분양이 되는 겁니다. 국회 통과 못한 법 3가지, 그것만 있을까요? 실거주 의무 폐지뿐만 아니라 제초안은 통과됐어요. 자, 연내 통과 못하면 자동 폐기가 되는 것들. 먼저 취득세 중과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분양 입주권에 관련된 일부 법안, 이 3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먼저 취득세 중과 완화. 현행 2주택 주정지역 8%인데
비조정 지역은 1에서 3%예요. 이거를 2주택의 경우 8에서 1에서 3%로 조정할 것 없이 다 1에서 3%로 줄이자. 이게 취득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법안인데 3주택도요. 조정지역은 12에서 6%로 확 줄이고 비조정도 8에서 4로 줄이자. 그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상제 주택 최대 5년, 공공재개발은 2년. 자, 실거주 의무 폐지해서 주택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자, 분양 입주권. 1년 미만 분양권, 입주권 70%를 45%로 확 감면하네요. 1년 이상 분양권 소유하면 60% 이거 아예 없애버리자. 좋네요. 자, 1년, 2년 입주권 이 경우는 60%인데 그냥 아예 폐지해버리자. 1년 이상 보유하면. 이게 다 지금 통과가 안 됐습니다. 특히 약간 투기성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죠. 자, 건설사 분양아파트 초대입기. 문제는 지금 분양권 이거 실거주 입주 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분양아파트가 전체적으로 건설사 분양 이게 총체적 위기에 지금 몰려 있다는 거죠. 올해 폐업 건설사 500곳이 넘고 부도 처리된 것도 14곳. 엄청나네요. 전국 폐업 종합공사업체가 512곳, 부도 14곳.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500곳 전후였는데 이걸 뛰어넘었어요. 부도건설. 자, 작년 올해 대표적인 부도난 곳들만 봐도 남명건설, 대창기업, 신일, HNINC, 우석, 동원산업, 대우조선해양 정말 많죠. 자, 부동산 PF가 하나의 화근이 된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PF에서 초기에 들어가는 브릿지론 이거 엄청난 고금리죠. 고금리 장기화 더군다나 금리가 높은데 그래서 위기를 맞고 버티지를 못한 거죠. 고분양 공급 폭탄으로 미분양 미계약이 급증하고 있어요. 은행권 취약 동반 위험 새마을이라든가 저축이라든가 신협 이런 은행이 특히 취약하잖아요. 얘들하고 부동산 PF 건설사가 만나면 둘 다 동반 부도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공급 폭탄 3기 신도시 포함 분양 물량 270만 가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요. 할인을 하거나 떨이 분양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분양 270만 가구 다주택 빈집 730만 합쳐가지고 1000만 제가 1천만 가구 빈집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본격화되면서 분양이 다행히 되면 건설사도 살아나겠지만 이게 흐름이 안 좋아서 미분양 줍줍이 계속 펼쳐진다면 부도가 나는 곳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자, 한번 별표를 쳐볼게요. 2024년 부동산 전망이 극과 극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신념, 그건 신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양쪽을 다 헤아리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부동산만큼 적과 동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하락은 냉정하게 본인의 실속을 차리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자, 볼까요? 서울 집값 내년에 고점 돌파, 고금리 압력에 폭락장이 재현된다. 문화일보에서 좀 했는데 2024년 부동산 전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내년에는 2024년부터 대략 2, 3년간은 무조건 어떻다? 폭락을 한다. 고점 돌파를 한다. 바로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자, 폭락장을 재현한다. 폭락장 재현한다 이 말은 대출 강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니까 폭락한다. 투자 급감하니까 폭락한다. 공급 폭탄 이것 때문에 폭락한다. 디플레이션 이걸로 폭락한다. 가계부채, 연체율, PF 대출 증가해서 대출 강화로 DSR 예외 규정이 축소되고 그러면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다. 미금리 인상 후유증이 심각하죠. 그 다음에 투자 급감, 외지인이라든가 갭투자라든가 다주택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안 하면 집값은 안 뛰어요. 이게 감소되는데 뭔 뛰느냐? 폭락한다. 공급 폭탄, 3기 신도시 택지지구 물량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폭락한다. 디플레이션, 부동산 거품, 이게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돈감에 오히려 시달릴 것이다. 돈이 귀해지는 시대가 돌아온다. 무슨 말이냐? 이제 고점 돌파할 것이다. 자, 기준금리 인하, 그 다음에 경제회복 기대.
갭 투자가 지금 전세가가 뛰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 증가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물가 상승의 물가의 후유증으로 물가 뛴 만큼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뛸 것이다. 먼저 기준금리 인하. 한국은 4월달, 미국은 빠르면 5월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상태에서도 벌써 10년물 국채, 지금 한미 다 공이 추락하고 있고 시중금리 급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금리는 게임이 끝났습니다.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주가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계속 강세를 띨 확률이 커요. 자, 갭투자 증가, 전세가 급등으로 투자자가 증가할 것이다. 왜? 전세가가 올라가면 갭 차이가 줄어드니까. 단기 물량 부족, 지금 인허가라든가 분양이라든가 착공이라든가 입주가 다 부족하다. 단기적으로 무슨 근거로 떨어진다고 하느냐. 자, 물가 후유증, 분양가 상승이 계속 돼요. 즉 분양가가 이렇게 비싼데 집값이 떨어지겠느냐. 있냐, 주변 시세가.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어내서 바로 이렇게 양분화됐고요. 일단 헬리오시티하고 올림픽 파크포레오, 서울 경기도 집값 추이를 간단하게. 헬리오시티 보면 여기 보면 거의 다 20억, 21억, 20억 넘게 거래됐던 게 19억대로 뚝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올림픽 파크포레오 보시면 거의 19억, 18억 이렇게 했던 게 처음으로 17억대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보이죠 여기. 자, 그 다음에 서울 지역 고점 대비 지금 봄원 파크비자에 봤더니 4.85, 44%나 떨어졌고, 청담 이편한 세상 4억, 14% 떨어졌고, 고덕 그라시움 3.8억. 자, 고점 대비 24%는 아직도 추락했고, 용도 두산이고 최고가 대비 자 3억이 떨어져서 28% 떨어졌고, 자 DMC 파크비자이 자 최고가 대비 2.9억인데 약 19% 하락했고, 중계그린 최고가 대비 2.6억 무려 36%나 추락. 경기도도요, 미사강변 푸르지오 최고가 대비 3.8억 무려 27% 폭락. 자,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햇빛 21단지 대우코롱 얘는요 최고가 대비 2.85 38%나 떨어졌어요. 아직도 회복을 못했죠. 그리고 동탄 시범 자 월드 메르디앙 반도유브라 최고가 대비 2.7억 무려 27% 폭락. 고양시 덕양구 도레우르 파크뷰 최고가 대비 2.7억 34%, 거의 30% 경기도 많죠. 자, 일산 위시티자 1단지 최고가 대비 2.7억 무려 27% 폭락. 지금 계속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지금 이제 사례를 보여드린 거고요. 실거주 의무 적용 주요 단지 보시면 아까 언급했던 단지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이제 주안점을 제할 게 25년에 입주할 바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죠. 부동산 하락. 자, 매매 거래, 분양권 거래, 시세, 분양권 전망지수 뭐 하나 좋은 게 없다. 정말 그런가 볼까요? 자,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보시면 정말 줄어들었네요. 3.96까지 갔다가 3.54. 전국적으로 3.54만 35,400가구 정말로 많이 줄었네요. 거래량이. 수도권 이번에는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 줄고 있죠. 737건으로 자 지금 너무나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시세 보세요. 이렇게 주간 시세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이게 빨갛게 막 올라갔죠. 그러다가 지금 마이너스가 됐네요. 약간. 자,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도 꼭지 찍고 9월달에 꼭지 찍고 12월 현재 하락.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다만 부동산이 앞으로는 올라갈 일밖에 안 남았다. 왜?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가 놓여 있다. 여기 보시면 5년 만기 은행채 4.733이 12월 4일자 4.11 그냥 급추락하고 있네요. 금리가. 이렇게 되면요 이제 여러분들 담보대출 모든 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다 내려갈 수밖에 없죠. 4대 은행도요 정기 예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보세요. 11월 1일자로 4%대였던 게 지금 3%대로 뚝 떨어졌잖아요. 12월 달 들어가지고. 예금이 준다는 것은, 예적금이 준다는 것은 대출금리도 이렇게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미국, 한국 국채금리 보세요. 이거 30년물 봤더니 4.8에서 4.2, 3.9에서 3.4 확 떨어졌고, 자 급격히 낮아진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이거 꼭지 찍고 쭉 내려와서 지금 현재 4,100이에요. 거의 얘가 얼마까지 갈 것인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법인 파산 급증, ELS 폭풍 오래간다. 파산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네요. 홍콩 H지수 보세요. 오, 12,000까지 갔던 게 5,600. 정말 반토막도 더 나고 60%. 실질적으로 20에서 40% 구간이 5.62%나 되고요. 40에서 60% 구간도 상당히 많아요. 자, 이제 춘천중국 난리 났다. 아파트 줍줍. 자, 지금 여기서 줍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줍줍의 기회가 올까요? 이번 실거주 폐지 사태에는 특정 아파트에 국한이 되었다기보다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매서운 찬바람으로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감사합니다.